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IBM과 아이온큐 연합진영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큐에라와 양자기술 전쟁이 본격화된 양상이 포착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쫄지마 이제 시작이야 라는 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월 6일 IBM과 아이온큐가 연합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조합이죠.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최근 하버드 중심으로 이끌어진 큐에라가 만든 그 연산 작업, 어떤 거냐면 큐에라가 중심으로 이 49개의 완벽한 품질의 논리적 큐비트로 내결함성을 갖춘 연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전적인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IBM 퀀텀과 아이온큐 연구자들이 협력을 해서 최근에 이 네이처에 발표된 하버드와 큐에라 팀의 훌륭한 오류 수정 연구에 대한 고전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공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 우위를 나타냈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거를 고전적인 방법으로 따라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자 기술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BM은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분야의 대표이고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쪽의 대표이죠. 그래서 IBM과 아이온큐 팀은 아카이브에 보고서를 발표를 해서 이들의 고전 알고리즘이 이 48개의 논리적 큐비트에서 수행된 계산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단 0.00257947초 만에 수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우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고전 컴퓨터로 양자 컴퓨터가 이 특정 연산, 복잡한 거에서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느냐, 그걸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큐에라가 보였던 게 진정한 양자 우위가 아니었다는 거를 IBM과 아이온큐가 증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소식입니다. 그래서 IBM과 아이온큐의 작업은 이 양자적인 노력, 양자 우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큐에라의 노력에 고전적인 반대점을 소개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양자 우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자적으로 알고리즘을 짜도 고전 컴퓨터를 통해 양자 발전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은 양자 우위 경계가 고전적인 계산이 뛰어나져 버리면 취약할 수 있는 이동하는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IBM과 아이온큐가 이 큐에라가 좀 너무 설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이렇게 연합을 해서 큐에라가 했던 거를 고전적인 방법으로 타파해 버림으로써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 연구 결과는 현재 양자우위 벤치마크, 양자우위의 기준이 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IBM과 아이온큐가 만든 고전적 시뮬레이션 기술의 능력이 48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6개 큐비트 수준까지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과거 양자 우위로 간주됐던 게 한 192개 정도의 큐비트 시스템인데 이거를 고전적인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 시스템과 견줄 만한 가능성이 고전적인 시뮬레이션으로도 나왔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큐비트 수만 눌리는 게 아니라 회로 자체가 복잡해져야 되고 오류, 내성까지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큐에라의 이 큰 업적이 IBM과 아이온큐에 의해 깨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대해 하버드 팀은 뭐라고 했냐?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이러한 과정을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그 연구 방향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우리는 그 방법을 얻는 데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미 있고 이 중성원자를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 커뮤니티에서 탁월한 창의성과 진정과의 조합을 통해서 매우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IBM 퀀텀과 아이온큐 연합 연구팀은 양자 회로를 수정을 해서 고전적 시뮬레이션의 어려움을 높일 수 있는 또 양자 우위를 도달할 수 있는 좋은 방향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완벽한 논리적 큐비트만 늘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논리 라이브러리의 개발, 그러니까 좀 큰 그림을 좀 더 개발을 해야 되고 양자 시스템에서 완전한 오류 수정이 달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에라의 그 양자 우위도 완벽한 양자 우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야만 진정한 양자 도약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버드 큐에라 팀의 작업에 대한 이 IBM, 아이온큐의 과학적인 갈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과학적인 진보의 반복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같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양자 컴퓨팅 커뮤니티에게 양자 우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 촉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양자 산업에도 좋은 방향성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BM 쪽에 참여하신 2분, 그리고 아이온큐에서 참여한 3분이 있어서 제가 링크드인으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IBM에서 참여하셨던 디미트리 마슬로브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IBM 퀀텀의 수석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이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김정삼 교수님과 일촌이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아이온큐에서도 컨설턴트로 1년 반 정도 일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는 IBM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IBM의 두 번째 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아이온큐에 3명이 참여했었죠. 그래서 펠릭스 트라이피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글자를 A로 바꿔놨더라고요. 이게 약간 뭐 엔지니어들 사이에 뭐 조크 이런 것 같습니다. 안드리 막시모브라는 분인데, 이분은 우크라이나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튜레인 유니버시티, 여기가 또 굉장히 명문 사립대학인데, 여기서 박사학위 화학 쪽으로 따시고 뭐 조교로 근무를 하시다가 아이온큐에 양자 제어 이론학자로 4년 정도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조 라톤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좀 특이해요. 이분은 또 IBM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연구원, 매니저로 근무를 하다가 AWS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매니저를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아이온큐 쪽에 와서 2년 좀 넘게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뭐 특정 이름을 알릴 수 없는 스타트업의 파운더로 또 겸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또 이런 업적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플루언서 한 명이 계십니다. 뭐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팔로우를 많이 해서 저도 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 IBM의 세르게이와 이 큐에라의 미샤, 이 두 러시아 출신 천재 과학자들이 맞붙고 있다 라고 해서 이런 밈을 좀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뭐 이분은 이제 아이온큐에 대해 좀 간과를 해서 제가 아이온큐 얘기도 붙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슈퍼파워와 이제 큐에라 하버드 쪽과 지금 양자 기술 전쟁에 붙었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의견은 뭐냐? 일단 하버드에서 스피노프한 큐에라의 49개나 되는 논리적 큐비트를 사용한 오류 수정 알고리즘은 큰 뉴스이자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미국의 최고 이론 물리학자인 존 프레스켈조차 이 회사가 잘하고 있다라고 극찬할 정도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IBM과 아이온큐 연합은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한테 얘기는 안 해줬지만, 이 연구를 고전적인 방법,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비트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시뮬레이션 해버리면서 깨버린 겁니다. 작게 보면 갈등 구조로도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양자의를 같이 탐구해 나가는 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편적인 뉴스에 흔들려서 아이온큐 지고 있네 하고 팔아버렸다면은 손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매매 결정을 할 때는 단편적인 뉴스만 보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더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동향, 이 전체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리고 각 기업들의 기술 수준, 그리고 회사들 간의 그 흘러가는 기조가 있습니다. 뭐 IBM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발표를 하고 목표를 크게 세우는 거. 근데 아이온큐는 이 목표를 조용히 묵묵하게 달성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투자하는 기업의 인재 동향이나 실적을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단편적인 것만 보고 매매하면 장기적으로 손실일 수 있다. 그래서 총평을 내려보면은 양자우위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즉 고전 컴퓨터를 훨씬 뛰어넘어야 되고 상업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적으로 저는 2030년 정도까지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출나게 뛰어난 기업이 어디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이 과학계에 두루 퍼져 있는 생각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모를 봤을 때 아이온큐가 1등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공부나 지식에 기반한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뭐 큐에라가 좋은 뉴스를 내서 아이온큐 뒤처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IBM 아이온큐 연합이 그걸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BM 아이온큐 연합과 큐에라 간의 양자기술 전쟁이 본격화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아이온큐 상장한 지 이제 2년 좀 넘었는데, 보통 한 5년에서 10년은 돼야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주가가 반영되면서 우상향하겠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늘 조사해서 분석해서 올려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너무 쉽게 단편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제가 소개해드리는 자료들도 공부해 보시고 또 각자 공부해 보시면서 좀 큰 그림을 보시면 좋겠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이온큐 외에도 부자가 되는 노하우나 이런 기술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연구소 멤버십에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 참여하시는 멤버분들 피드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이나 이 상세 설명 참고하셔서 합류해 주시면 뭐 저한테 투자하시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